네, 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분은 대한민국의 온갖 주도주를 다 담당하시는 이한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2025년 주도주, 조선주, 방산주, 전력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다 하고 계시죠? 네.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움직이시는 분이네요.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그렇죠. 예. 이제 진짜 이 얘기를 한지도 진짜 오래됐어요. 저희가 이한결 네, 연구원 뭐 한 1년? 열일하신다. 그리고 뭐 진짜 요즘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 오래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거든요. 연구원님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처음 맡았을 때를 네.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지금 정도까지 위치에 오른다는 네. 쉽게 생각 못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뭐 더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뭔가 시상식 같은 분위기예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 이러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는 당연히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분위기 나쁘진- 좋은 예, 건데 예.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조금 뭐 찾는 사람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관심이 많은 게 저는 좋다 생각을 해서 뭐 불보단 악플이죠 역시. 예. 예. 그 앞으로도 이제 악플도 아니죠. 뭐 계속 선플만 달릴 수 있기를 네. 기대해 보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앞에 깔아드린 게 리포트 제목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 일단은 그러면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진짜 예, 예.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을 뭐 저희가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딱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 결국 이제 뭐 각 섹터별로 조금씩은 이제 뭐 내용이 좀 다르긴 하는데 다르긴 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방사는 결국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촉발됐던 수주들이 이제 이익 기여가 이제 뭐 이익률이 뭐 30%씩 찍히면서 이익 기여가 좀 확인이 됐고 예. 그 외에도 이제 유럽에서의 이런 이제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동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제 방위비가 계속 증액되는 기조이고 여기서 또 나올 사업들이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나올 사업들이 내년에도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감에 기반해서 방산이 좀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2, 3년간 엄청난 이제 초호황 발주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 발주들이 이제 올해부터 막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 자체가 한 향후 2, 3년간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LNG선 발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군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좀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미 군함 사업이 한국 이제로 올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 좀 녹아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거기에 이제 뭐 친환경 선대 전환이나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국내 조선소의 가치를 좀 높이고 있는 환경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네. 당분간 조선도 이제 업황이 이제 호황기가 길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건설기계나 전력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가 이제 최근에 또 수출이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출이 성장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시에는 이런 재건수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건설기계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전력기기는 마찬가지로 뭐 상반기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불안 요인들이 많았는데 뭐 네.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이런 AI 캐펙스 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 끝나고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이 가격 전가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AI 캐펙스 컷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캐펙스가 오히려 줄지 않고 그쵸, 계속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끌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주가가 좀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제 하얀섬님이 K방사는 푸틴 덕분이고 K조선은 트럼프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맞네요. 방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조선은 진짜 뭐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뭐 이것저것 기대감을 다 끌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주축 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걸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두 섹터 네. 모두,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쪽은 종전시에 물이 서서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섹터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또 중동 리스크가 지금 네. 시장에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요 리스크가 오히려 담당하시는 섹터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 방산 무기에 대한 이제 뭐 기존에도 이제 중동 지역은 항상 이제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가 가장 높았던 지역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이런 기습을 하면서 이런 대규모 폭격, 이제 미사일 폭격을 좀 퍼부었잖아요. 예. 결국은 이런 방공망에 대한 중요성이 중동 지역 내에서 좀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네요. 뭐 아이언도민이 예. 뭐니 하던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방공망 사업을 이제 방공망 쪽으로 이제 가장 이제 뭐 체계 종합을 하고 있는 뭐 넥스원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서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엘셈이 지금 국내 초도 양산 계약이 조금은 이제 연초에 나올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결국은 이제 국내도 이제 이런 방공망 무기 체계를 국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SM 양산 계약이 이제 국내 양산 계약이 나올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 수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 LSM 쪽에 대한 추가적으로 관심이 이어질 거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방산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무기를 많이 사고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아이언돔이라든지 그 미국에서도 무슨 골든돔인가요? 예. 뭐 그런 거 만든다라고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방어 체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LIG 넥스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 것까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뭐 조선도 사실은 넓게 보면 이제 방산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분위기 괜찮을 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을 시키긴 했는데, 예. 요게 이제는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단을 시키고 하는 목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선 공약으로도 걸었었고.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사실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중단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된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목표가 있으면은 이제 방산도 사실 힘을 좀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히려 네. 이제 그 자료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래서 종전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계속 군비를 확장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의 참여는 더 기회 요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진 않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6월 초에도 이제 2차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포로를 귀환하는 협의 정도에서 좀 마무리됐고, 여전히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네. 네, 그래서 7페이지. 다음 페이지인가요? 네. 입장 차이네요.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제시한 이 종전안이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뭐 돈바스 지역이나 뭐 자포리자나 헤르손 이런 쪽을 이제 대략 한 70-80% 정도 점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영토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쵸. 돌려달라. 이런 이제 스탠스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종전 협상 이제 요구 조건으로 또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나토 가입을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네, 이게 서로 이제 양보가 안 되겠네요. 예, 양보가 안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전쟁이 지금 3년 정도 지속이 됐고, 예. 최근에 또 전쟁 양상은 이제 러시아가 이
이제 돈바스 지역이나 이쪽을 점령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선이 좀 고착화되면서 그렇죠. 소모전의 양상을 띠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국가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전쟁을 좀 길게 이어 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한국이나 북한의 휴전 같은 방향성으로 이제 전쟁을 멈추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은 계속 유지된 채로 종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네. 이 방위비에 대한 이제 지출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20년간 한국의 방위비 지출을 보면 한국의 방위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전쟁을 겪은 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 예, 전쟁 직후의 10년만 보더라도 전체 GDP 대비,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좀 작아 보이는데 GDP 대비 비중을 보면 이제 10년간 그러네요. 평균 7%로 꽤 많은 비중을 이제 방위비 지출에 좀 할당을 했었고, 네. 지금 뭐 러시아도 최근 2, 3년간 방위비가 이제 7% 정도까지 레벨로 올라온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습니다.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수치인데, 뭐 이 부분은 이제 EU의 지원이나 이제 미국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높은 수준의 이제 방위비 지출이 계속될 거다라고 좀 한동안은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위비 지출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도 전력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네. 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 방산 쪽의 이런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면서 이 생산 능력이 좀 이전보다 좀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무기 대수와 27년까지 생산하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군이 27년에 이제 전차를 대략 한 3,000대, 뭐 자주포도 2,000문, 이제 뭐 로켓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도 2,000대 정도가 보유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 규모는 여기에 이제 3분의 1 수준이라서 최소 이제 러시아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억제를 하려면 두세 배 정도의 전력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차트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 숫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규모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력 보강 자체는 계속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 이제 이 전쟁을 좀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무기 수입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탑3가 이제 미국, 독일,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50%, 독일이 17%, 폴란드가 11%에서 1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현대 로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의 이제 현지 생산 거점을 좀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께 나가는 거예요, 폴란드가? 같이 생산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 기술 기반의 이제 국내 부품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런 무기 공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크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뭐 종전 이후로 이제 점차 부각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방산은 계속 이제 이런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산이 오히려 재건주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방산 강국이 된 게 다들 아시지만 이제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방산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옆에 바로 폴란드 붙어 있으니까 그 폴란드에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뭐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게 많다라는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선주는 어떤 영향을 갖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조선주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시에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 새롭게 있고, 그렇군요. 뭐 하반기에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미국발 LNG 발주가 좀 이제 다시 이제 LNG 발주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이제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의 선대 전환이나 또 중국 조선소의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한국 조선소로 이제 넘어오는 물량들도 꽤 많아지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 수주 목표치 달성률을 보면 예.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대략 이제 뭐 조선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네.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LNG선 발주가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 연간 목표치는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이제 여전히 업황이 좋다라는 점이 좀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뭐 만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여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붙을 만한 것들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선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 그림자 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경제 활동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 보험이 좀 등록이 안 됐고 원래는 이제 폐선을 해야 됐던 이런 노후 선박을 돌려서 이 러시아에 원유를 수출하는 이 탱커 선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가 대략 거의 한 590척, 거의 600척 수준의 이런 좀 대규모 선대를 운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림자 선대라는 게 몰래 수출하는 데 활용했던 선대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뭐 추적도 안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선박을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종전이 되면서 뭐 러시아의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 그림자 선대를 운영할 이제 이유가 이제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선대를 해체하고 이제 신규 이제 선박으로 이제 좀 발주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그림자 선대 중에서는 뭐 MR 탱커가 좀 비중이 많이 높고 아프랑스급 탱커도 이제 많이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뭐 탱커의 좀 추가적인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LNG선 이외에도 하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예,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뭐 성과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조선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근데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네요.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네요. 그림자 선대라는 거 거의 뭐 예상은 했지만 이게 몇 대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잖아요. 예. 그것도 뭐 공식적인 파악은 아니니까 연구원님도 확실한 뭐 숫자까지 명확하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조선 섹터가 왜 또 방산 섹터로 불리는지 이런 것도 좀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 섹터. 네. 요것도 이제 슬슬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네. 사실 이제 뭐 건설 기계 쪽은 이게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한 부분이 이제 러시아의 점령지로 인정이 되면 네. 우크라이나의 이런 재건 규모 자체는 축소될 수 있다. 뭐 그렇겠네요. 이런 우려가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걸 이제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게 네. 지역별 피해 규모랑 이제 복구 추정 금액인데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게 이 전선 인근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7-80%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도네츠크나 이제 자포리자 뭐 이런 쪽인데 데미지가 확실히 여기가 피해 규모가 크고 네. 이제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 자체도 큽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외에도 지금 기존에 러시아가 점령을 했다가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지역도 있습니다. 뭐 키이우라든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좀 재건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키이우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복구 사업들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된다면 네. 러시아도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체의 문제이지 이 지역에 대한 재건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이제 복구 추정 금액도 24년 초에 추정하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이제 전쟁도 1년 정도 더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피해 규모나 복구 금액 자체도 늘어났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러시아의 이 재건 사업을 들어간다라고 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과거에 국내 이제 뭐 HD 현대 인프라코나 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 쪽 24년 초까지도 이제 러시아 시장에 굴삭기를 수출했었고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러시아 굴삭기 수출의 이런 수출 비중이 전체 이제 국내에서 나가는 수출액의 한 10%에서 8% 정도는 차지를 했었습니다. 많이 나갈 때 기준으로. 그래서 작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뭐 23년도 정도 수준으로 이제 러시아 건설 장비 시장이 이제 재건 없이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HD 현대 이사 합산 이제 약 4천억에서 5천억 이제 과거 점유율을 기반했을 때 그 정도의 매출이 이제 확대될 거다, 매출이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전체 이 양사의 이제 건기 쪽 매출은 뭐 대략 합쳐서 한 6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한 8, 9% 정도 되는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 이제 재건 수요 빼더라도. 그래서 고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 시장이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되고 제재 조치가 해제가 되면 건설 기계 업종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또 최근에 이제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4월달, 5월달부터 수출 데이터도 좀 턴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기 쪽의 실적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의 이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건주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좀 테마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흐름도 그랬고 뭐 될까 말까 하다가 계속 빠졌었고 된다 하다가 또 빠졌었고 그런 것도 네. 있고 거기다가 또 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쓰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생각보다 비중이 작지 않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가정한다면 단순 테마주는 아닐 수도 있겠다. 종목별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섹터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방산주, 조선주 그리고 건설기계 별로 생각하신 종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픽을 갖고 계신가요?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마찬가지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럽 침투 관점에서도 로템과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현지 생산이나 이런 부분, 이제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 내에서 이런 수혜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도에 이제 올해 말부터 뭐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중동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뭐 방공망이나 뭐 항공기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긴 한데 그렇겠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상무기 체계도 굉장히 좀 대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노후화된 것들에 대한 교체 사업 규모도 한 수백 대 정도의 뭐 전차나 자주포 사업들이 나올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중동 사업까지 붙으면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을 이제 대규모 수출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 이제 HD 현대 미포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아가죠 거의. 가지고 있는 일단 선종 구성이 최근에 이런 친환경 선박의 확대와 맞물려서 LNG 벙커링 쪽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포가 이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친환경 전환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중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이제 중소형 선박 건조 이제 조선사이다 보니 가장 큰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림자 선대 해체 시에도 이런 중소형 탱커 선박에 대한 발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HD 현대 미포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는 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밥캣과 이제 인프라코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밥캣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쪽 시장이 조금씩은 하반기 회복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관세 영향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제 포지션, 이제 워낙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비중 자체가 높다 보니 관세 영향에서도 좀 자유롭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업황이 턴하는 시점에서는 좀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기가 이제 특히 유럽 쪽 수출을 중심으로 건기가 좀 턴을 하고 있는데 건기 수출이 턴을 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기존에 잘 하던 플레이어다 보니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인프라코어 엔진 사업 같은 경우도 발전용이랑 방산용 엔진 중심으로 좀 캐펙스가 확대가 되고 있고, 꾸준히 이제 매출과 이익이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건기가 이제 바닥을 잡고 턴한 시점에서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러시아 제재 해체 시에 러시아 시장이 돌아오면 매출의 한 8, 9% 정도가
러시아 시장에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 성장의 가시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방산, 조선, 기계 섹터가 계속 연결이 되네요. 여기가 잘 나가니까 여기에 같이 나가는 뭐 엔진도 같이 잘 나가고 여기 같이 나가는 뭐 벙커 관련된 선도 잘 나가고 참 이런 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주는 HD 현대미포, 그리고 건설기계는 두산밥켓,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랠리가 지속되면 관련된 종목들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